신사임당은 딸 부잣집에서 태어났어요. 5명의 자매 중 둘째 딸이었지요. 그녀의 본래 이름은 신인선인데 어머니 이씨 부인이 사임당이라는 당호를 지어주었어요. 중국 주나라 문왕의 어머니 태임은 매우 훌륭한 분이었단다. 너도 그분을 본받아 어질고 슬기로운 사람이 되거라. 네, 어머니. 명심하겠습니다. 이씨 부인은 딸들 중에서도 사임당에 대한 기대가 남달랐지요. 조선시대에는 딸들에게 이렇다 할 교육을 시키지 않았어요. 양반집에서도 바느질과 자수 놓는 법 등을 가르치는 정도였지요. 하지만 사임당의 아버지 신명화와 어머니 이씨 부인은 여느 부모들과 달랐어요. 여자로 태어나 훗날 현모양처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름지기 학문을 익히며 자신의 재능을 발달시켜야 한단다. 그런 덕분에 사임당은 어릴 적부터 시를 짓고 그림을 그렸어요. 그녀의 재능이 몹시 빼어나 아버지와 어머니는 늘 흐뭇했지요. 우리 5 딸들이 모두 착하게 자라나 다행이지 뭐예요. 어머니 이씨의 말에 아버지 신명화도 맞장구를 쳤어요. 그렇다마다요. 인선이만 해도 열아들 안 부럽지 않소. 사임당은 우연히 그 이야기를 듣고 낯빛이 발그레해졌어요. 그녀는 부모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었지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 19살이 된 사임당은 혼례를 치르게 됐어요. 신랑 될 사람의 이름은 이원수로 그녀보다 나이가 3살 많았지요. 혼례는 사임당의 집이 있는 강릉에서 치러졌어요. 족두리를 쓰고 연지곤지를 찍어 곱게 단장한 신부를 보더니 마을 사람들이 한마디씩 칭찬을 늘어놓기 시작했지요. 아유, 허점. 저렇게 어여쁜 신부는 난생 처음 봐. 그러게 신부가 그림도 썩 잘 그린다며? 그러자 곁에 있던 또 다른 이웃이 아는 체를 했어요. 아유, 신부가 예전에 풀벌레들을 그린 적이 있었다네. 한데 그 그림을 보고 닭들이 달려와서 마구 좋아됐다지 뭔가. 그 말에 사람들은 너나 없이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웬일인지 사임당의 얼굴빛이 어두웠어요. 그 이유는 혼례를 치르고 나서 며칠 뒤 시댁이 있는 한양으로 떠나야 했기 때문이에요. 그날 밤 신랑과 마주한 사임당이 조심스레 말문을 열었어요. 서방님, 아시다시피 저희 부모님은 아들이 없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살면 안 될까요? 신랑 이원수는 신부의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솔직히 좀 당황스러웠지만 그 마음을 충분히 헤아렸지요. 부인의 효심이 매우 깊구려. 한양 부모님께는 내가 잘 말씀드릴 테니 그렇게 하시오. 고맙습니다, 서방님. 사실 당시만 해도 조선에서 혼례를 치른 여자가 친정에서 사는 일이 영 없지는 않았어요.
이원수는 자신의 부모에게 자초지종을 이야기한 다음 한양과 강릉을 오가며 생활했지요. 사임당도 친정에서 율곡이 등 사남 삼녀를 낳아 기르면서 큰일이 있을 적마다 한양을 오가며 시부모에게 예의를 다했어요. 사임당은 자녀를 키우면서 좀처럼 큰 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무작정 꾸짖기보다는 스스로 잘못을 깨닫기를 바랐지요. 한 번은 맏아들 선이 공부를 게을리하는 것을 보고 조용히 방으로 불러 대화를 나눴어요. 선아, 너는 왜 날마다 책을 읽고 글을 쓰느냐? 어머니의 물음에 아들은 별일 아니라는 듯 가볍게 대꾸했지요. 그래야만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들의 말에 순간 사임당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어요. 너는 학문을 벼슬길에 나서기 위한 수단으로만 여겼구나. 그러니 공부의 즐거움을 모르고 요령을 피우는 게지. 그제야 맏아들 선은 사임당의 말뜻을 헤아려 반성했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는 열심히 공부해 먼저 인간의 도리를 깨우치겠습니다. 그날 이후 맏아들 선은 더욱 듬직한 아들이 되었어요. 사임당은 다른 자녀들도 범문고와 글씨, 그림 등 저마다 타고난 재능을 갈고 닦도록 용기를 북돋워 주었지요. 덕분에 셋째 아들 이이는 조선을 대표하는 대학자로 자라났어요. 그런데 사임당에게는 고민거리가 하나 있었어요. 다름 아닌 남편 이원수의 성격이 너무 나약한 탓이었지요. 서방님은 참 너그럽고 다정한 분이야. 마음먹은 일을 끝까지 해내려는 의지가 있으면 더 좋으련만. 그랬어요. 남편 이원수는 내심 벼슬을 하고 싶어 하면서도 굳은 결심으로 공부를 하는 법이 없었어요. 항상 작심삼일이 되기 일쑤였지요. 아이쿠, 힘들어. 나머지 공부는 내일 하지 뭐. 남편이 이렇게 푸념할 적마다 사임당은 애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사임당은 강릉에 내려온 남편에게 전에 없이 차가운 말투로 이야기했어요. 서방님, 앞으로 10년 동안은 이곳에 내려오지 마세요. 아니, 갑자기 왜 그러는 거요? 아내의 날벼락 같은 말에 이원수는 두 눈이 동그래져 물었어요. 사임당은 머뭇거리지 않고 이어 말했지요. 서방님은 이제 10년 동안 학문에만 열중하세요. 시댁이든 친정이든 집안일은 제가 돌볼 테니까요. 남편은 그제야 아내의 말뜻을 헤아렸어요. 이튿날 아침 일찍 한양으로 올라간 이원수는 학문에 몰두했지요. 하지만 그 시간은 아내의 바람대로 10년이 아니라 3년 만에 막을 내렸어요. 이원수는 아내와 자식들이 보고 싶어 더 이상 견디지 못했지요. 그래도 얼마 후 그는 다행히 수온 판관이라는 벼슬을 얻게 됐어요. 내가 이만한 성공을 거둔 것도 다 부인 덕이요. 이원수는 사임당의 손을 잡으며 진심으로 고마워했지요. 이원수는 그 후에도 아내의 덕을 적잖이 봤어요. 그는 집안 형님이자 영의정인 이기와 가까이 지내려 했는데 그 사실을 알게 된 사임당이 한사
놓고 말렸지요. 서방님, 그분은 너무 탐욕스러워 언젠가 화를 입을 것입니다. 부디 제 말을 새겨 들으세요. 그래도 지금 그분 말 한마디면 안 될 일이 없는데. 권세는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도 있는 법입니다, 서방님. 사임당의 충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 현실이 됐어요. 이기는 당파 싸움에 앞장서 여러 사람의 목숨을 빼앗았지요. 그러자 남편 이원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부인 말을 듣길 잘했군. 그분 곁에 있었다가는 나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를 뻔했어. 그처럼 사임당은 자식들에게 자애로운 어머니였고 남편에게는 슬기로운 아내였어요. 사임당은 38살 되던 해에 친정을 완전히 떠나 한양으로 왔어요. 그 후 10년쯤 시집살림을 맡아 안주인 역할을 톡톡히 해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지요. 남편이 온갖 약을 다 써봤지만 사임당의 병은 낫지 않았어요. 결국 그녀는 가족들에게 간곡한 당부를 남기고 삶을 마쳤지요. 얘들아, 이 어미가 없더라도 아버지를 잘 모셔야 한다. 그리고 서방님, 제가 죽더라도 새 장가는 들지 마세요. 사임당이 남편에게 한 부탁은 아직 어린 자녀들 때문이었어요. 그녀는 그렇게 죽는 순간까지 가족들을 걱정했지요.